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가끔씩 그 김정은의 그 딸 김주애라고 그럽니까? 그 이제 같이 데리고 나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사자들도 그렇게 보이고 북한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2천 몇백만 명이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저 집단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70년 이상을 갖다가 집권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모습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래 이제 그걸 오늘 우리 조선일보에서 사설로서 그걸 갖다 내용 갖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주민 가두고 굶기는 북 김씨들 4대 세습 기도 쉽지 않을 것, 이렇게 갖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딸 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 있다.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 의식에 선전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고 있다고 됐다. 지난 1월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평가한 데 이어 북한의 4대 세습 시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 선전도구는 지난 3월 김주애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데, 이는 수령이나 후계자에만 붙이는 용어다. 향도는 나아갈 길을 밝힌다는 뜻이다. 김주애가 샛별 여장군으로 불리는 것도 주요 근거다. 김정은도 후계자 시절에는 샛별 장군이었다. 또 김주애의 공개 활동 중 군사 분야가 60%에서 70%로 증가한 것도 후계 수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2022년 10월 중앙간부학교에서 핵개발을 자랑하며 후사라는 말을 청건했다. 4대 세습 시동을 건 것이다. 한 달 뒤 ICBM 발사장이 김주애를 처음 데리고 나왔다. 작년 초 북한군 창설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보며 손뼉치는 김주애 독사진이 등장하더니 주요 군사활동 사진에 김주애는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최대 유산인 핵무기를 물려줄 후계자가 김주애라는 이미지를 북주민들에게 심는 것이다. 각본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세습 때마다 대형 도발을 해왔다. 김정일은 앙우산 테러를 일으켰고,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저질렀다. 무력과 폭력으로 세습 정당성을 얻으려는 것이다. 남녀 차별이 극심한 북한에서 여성이 후계자 지위를 굳히려면 종전보다 더한 도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씨 정권이 가진 것은 폭력뿐이다. 김주애 후계 공식화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김씨 일가가 4대 세습에 성공할지도 의문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철저히 세뇌당한 북주민들은 정상적 사고 능력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한류가 북에 스며들고 있다. 한국이 잘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북주민이 없다. 헐벗고 굶주리며 한국을 동경하는 북주민들은 4대 세습에 절망할 것이다. 김정은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면 김여정 세력 때 김주애 세력 등 김씨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 제가 아까 이제 안쓰럽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젊은 친구가 뭐 140kg에 육박한다고 그러죠, 체중이. 그래서 이제 건강, 자기 아버지 뭐 김일성은 그래도 건강을 많이 잘 관리를 했었죠. 이 김정일이는 좀 그렇고, 김정일은 지금 140kg면은 정말로 이제 좀 위험하죠. 그래서 어린 그 애를 갖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고, 저는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얘들 좀 먹고 살 거 뭐 좀 챙겨가지고 모스크바나 어디로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나머지 여생 하고, 우리 북한에서 지금 정치 그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 좀 잘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통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한반도 내에서 같은 민족끼리 총알 하나라도 날아다니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국력이 남아 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좀 북한 2천 몇백만 지금 뭐 외국에 나가서 공장 짓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어떤 국내에서 인력 수급의 문제가 또 있는데, 물론 그냥 노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엉뚱한 얘기라고 소련 같은 나라에서도 그게 갖다 해체되고 러시아로 바꾸는 것 봐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 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어떤 사회주의 같은 나라에서 베네수엘라 같은데 그 하는 거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그걸 원유를 팔고 외국에서 가공되는 그 석유 제품을 사서 쓰는 그런 어리석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주민들로만은 안 되니까 그 군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정치 세력들 잘 생각들 해보고 우리 세대에 남북한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어려움, 이런 답답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니까, 이때 이런 경우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설정들 하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 말고 그냥 우리 김정은이한테 좀 먹고 살 것 해가지고 어찌 모스크바 저쪽 뒤에라든가, 요즘 푸틴하고 친해졌더만, 좋은 집 하나 사고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도록 해갖고 보내주고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진핑이 또 우무한 생각하기 전에 좀 견제를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윤 대통령이 있을 때 과감한,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거든. 또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또 어쩌고 하면서 또 길을 살려주고, 이 분단된 상태를 갖다가 고착화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저 생각, 저 장사꾼. 그래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트럼프는. 남한이고 북한이고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 이제 신중히 생각하세요. 꼼수도 들지 말고 자기 우선 먹고 살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 좀 더 있는 친구들은 미국에다 일본에다가 집들 마련해놓고 자식들은 전부 보내놓고 이었다 하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모양인데, 잘 좀 해가지고 이제 그냥 기차 타고 우리도 유럽으로 또 모스크바로도 그냥 기차 타고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면 안 되겠어요? 몽상 같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편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좁은 땅덩이에서 북한이 120만인가 150만인가, 우리 60만, 지금 50만에 줄었습니까? 200만 가까운 현역 군인들이 갖다 주둔하면서 서로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이 사태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 때문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 재력을 갖다가 어떤 또 친구들은 이걸 갖다가 그냥 와해시키고 그럴 노력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정말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을 겁니다. 하여간 우리 뜻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총 하나 날아다니지 않고 남북 통일이 되고 북한도 같이 잘 사는,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이 되기를. 그걸 위해서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하고 6.25 전쟁 때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번 잘들 생각해보고, 특검이니 무슨 거부권이 이런 걸로 진짜로 쓸데없는 일들에 국력 소비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한번 정치를 한번 해봅시다. 부탁드립니다.